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람의 가능성을 키우는 서울 탐구. 오늘 그 2편입니다. 창업에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창업 전문가, 아프리카 TV를 창업하셨고, 지금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이신 우리 문용식 위원님 함께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문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산업화 정부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예, 지능화, 4차 산업혁명 시에도 과연 앞서갈 수 있느냐 하는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25년 전에 중국은 우리 하청 공장 정도 우리가 생각했었는데 지금 반도체 빼놓고는 중국이 우리를 다 추월했다 하는 예, 걱정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년 후, 20년 후 대한민국은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시아의 창업 중심 도시로 대한민국 서울을 바꿔야 한다 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년에 또 개헌이 또 맞물려 있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서울을 경제도시, 세종을 행정중심 도시로 바꾸겠다 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내년에 분권 개헌을 완성하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서울을 어떻게 아시아의 4차 산업혁명 창업 중심 도시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봐요. 네. 굉장히 그 적절한 고민이고요. 그 문제의식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중국보다도 지금 뒤떨어졌어요. 특히 중국은 국가 전략이 너무나 명확해가지고 인터넷 플러스 전략. 그래서 모든 제조, 모든 산업에 인터넷을 덧붙여라라는 그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산업을 바꾸고 있고, 그리고 쌍창 전략이라고 대중이 창업하고 만인이 혁신하는, 모든 사람이 창업하고 모든 사람이 혁신해라 하는 그런 국가적인 슬로건을 가지고 굉장히 혁신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거기에 비해서 한 5년 정도 뒤떨어져 있는 그런 위기 상태죠. 이럴 때 대한민국이 이 국가적인 전략으로서 이 디지털 시대 글로벌한 어떤 허브로서 이 디지털 특구로 대한민국을 만들고 그 중심에 수도 서울이 역할을 하면 이건 앞으로 굉장히 가능한 전략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2013년도에 아마 리커창이 대중창업 만인 혁신을 갖다가 네, 국가 슬로건으로 얘기하고 중국의 베이징에 있는 그 창업거리 네, 중간촌에 네, 중간촌이죠. 창업 카페까지 직접 들렸었죠. 네, 뭐 중국의 창업 카페랑 한국의 노량진 공시촌을 갖다 비교하면 정말 두 나라의 현주소가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단순히 5년 뒤진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중국의 청년들이 중간촌에 모여서 중간촌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부 중국 전부 전역에 그런 사실 창업거리들이 있죠. 그래서 대학생 창업을 갖다 장려하고 애초부터 세계 시장을 겨냥하게 하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 창업률이 4% 정도가 되더라고요. 대학생 창업 같은 경우 아예 세금 면제이고요. 예, 우리 베를린도 한번 뭐 가보셨을 것 같은데 네, 조금 이따 한번 중간촌하고 베를린 얘기 좀 생생하게 좀 해주십시오. 베를린은 제가 알기에 2001년도에는 가난하지만 무엇을 갖고 먹고 살 것인가 굉장히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도시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베를린 시장이 푸어 벗 섹시 가난하지만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자. 예, 그래서 서유럽의 젊은이들이 베를린을 갔다가 즐길 수 있게 문화를 갖다 일단 개조한 것 같아요. 그 자유로운 영혼들이 와서 살게 한 거죠. 즐기게 한 거죠. 그랬더니 2008년 금융위기 지나서는 그 문화에 또 탐닉해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동유럽의 젊은이들이 이제 와갖고 IT 기술자들이 그게 시너지 효과가 생겨서 스마트 팩토리 4.0 독일 4차 산업혁명의 아우토반이 되고 유럽의 다부적 기업 본사들이 다 그걸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의 중간촌하고 우리 베를린 뭐 두 군데 다 갔다 와 보셨을 텐데 한번 생생하게 그 변화를 갖다 한번 전달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베를린이 그렇게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지리적인 이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동유럽에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동유럽의 아주 뛰어난 브레인들이 전부 다 베를린으로 이렇게 모여서 창업 숫자에 있어가지고 독일이 어떤 나라, 어떤 도시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서울이라는 지역에 이 서울에 이
글로벌한 지리적인 이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아가 지금 가장 생산성이 뛰어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으로 진출하고 일본으로 진출하려고 할 때 그 거점이 어디가 될 거냐 하면은 바로 서울이 그런 교두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의 인재들이 서울에 와서 연구하고 창업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뛰어난 인재들과 같이 교류하고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개방과 협업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서로 엮여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서울이야말로 이런 글로벌한 플랫폼으로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거점 도시가 될 거다. 그런 점에서 서울에서 창업의 열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말씀하셨는데 지리적 위치가 굉장히 이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베를린의 경우에는. 네. 지금 이제 세계 경제의 중심 앞으로 한 30년 내에 세계 경제 전체 비중이 한 50%가 우리 극동아시아에 이제 네. 사실은 몰릴 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서울을 어떻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네. 변화시켜야 될 것이냐 하는 네.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서울을 놓고 보면 이제 수도권 규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굴뚝공장은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IT를 포함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서울을 활력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테헤란밸리가 있고 또 RNCT라고 해서 양재 이제 만든 게 있고 또 구로의 지밸리 또 박원순 시장이 지금 하고 있는 다시 세운 상가 제조업을 갖다 융성시키겠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심장을 바꿔보자는 생각을 합니다. 여의도가 어차피 이제 지금 이런 비율이 없잖아요. 행정부는 세종시에 있고 입법부는 서울 여의도에 있다. 이건 갈라파고스의 섬이라고 하잖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일은 없죠. 그래서 이건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이전을 하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쓸 거냐. 저는 여기가 4차 산업혁명 아시아 창업 중심 도시로 해야 한다. 국회의사당은 과학의 전당을 바꿔주는 거예요. 세계에서 한 상위 20개 대학이 공동으로 창업대학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의 인재들을 다 끌어모아서 그 서로 다른 생각과 DNA 아이디어가 만나게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의원회관과 그 부속 건물들 여기는 회의실이랄지 전시실이랄지 이런 것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하고는 달라요.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인 거죠. 동여의도에는 금융이 있고 서여의도에는 이런 그 창업의 중심지 갖다 만들어주고 자 아시아의 젊은이들이 와요. 독일의 자유로운 문화를 즐겼던 것처럼 여기서 요트 타고 이제 여기도 선착장이 생깁니다. 요트 타고 홍대에 가서 밤에 데이트 즐기고 그 다음 날은 와서 용산에 가서 공원에 이제 용산공원 이제 우리 돌아오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조깅하고 주변에 있는 지밸리, 상암동, 미디어단지 이런 것들을 전체 갖다 하나 묶어서 낸다고 하면 결국 독일의 다국적 기업들이 다 베를린에 모인 것처럼 앞으로 용산국제업무단지에 아시아의 다국적 기업들이 올 것이다. 상하이, 홍콩, 도쿄, 싱가포르에서 대한민국으로 올 것이다. 수도로 올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서울에 특히 그리고 여의도면 금융과 정치의 중심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의도를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 가지고 국회를 세종으로 보내고 그 여의도 이 서울의 한 복판에 이걸 창업과 과학기술의 중심 메카로 만든다는 구상은 정말 심장을 이렇게 흥분시키는 그런 굉장히 거대한 비전이죠. 저는 이런 비전을 국가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여의도가 이렇게 전 세계 인재가 모여드는 곳이 되려면 국가 사회적인 제도가 좀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대표적으로 전 세계 뛰어난 과학자들을 서울로 불러올 수 있도록 이 포닥 과정에 뛰어난 신진 연구자들을 유치하는가요? 연구비와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가요? 지금은 사람이 모든 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1년에 수백 명의 뛰어난 해외 연구자들을 서울로 불러오면 국내의 연구자들과 교류를 통해서 그 DNA가 섞이는 거죠. 그런 거에다가 외국에서는 영국도 그렇고 조그만 나라 등에서도 이제 시도하고 있는 게 테크노 비자를 주는 거죠.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와서 거주할 수 있게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이런 비자 제도를 바꿔준다든지 이렇게 국가적으로 좀 뒷받침을 해주면 지금 민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서울의 이 개조 구상하고 맞아떨어지면서
대한민국이 그리고 서울이 그리고 여의도가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창업의 어떤 심장으로서 다시 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람을 모이게 해야 한다는 거죠. 네. 사람이 모여서 그 다양한 DNA와 다양한 아이디어가 부딪혀갖고 어떤 시너지 효과가 어떤 낼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미국이나 유럽의 그 훌륭한 인재들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치를 하는 거고 스카웃을 하는 거고 네. 혹은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고 미국의 뛰어난 과학자들이 지금 이 캐나다나 유럽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거 우리 서울로 유치하는 거죠. 네. 그 이제 아시아의 그 유능한 인재들, 네. 동남아시아 유능한 인재들은 이제 테크노비자를 줘서 네. 우리 사회 와서 열 수 있도록 해주자 하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가령 지벨리에 가서 일할 거냐, 네. 구로동에 네. 아니면 테헤란 뭐 물론 좋습니다만 양재동 좋습니다만 그 외국 사람들이 제일 즐겨 하는 게 이런 그 엔터테인먼트가 같이 네. 결합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섬이 있고 강이 있고 문화가 있고 네. 뭐 이런 또 금융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여의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심장을 바꾸자. 지금까지는 정치인의 섬이었죠. 너여자 여의도가 너여 그렇죠. 섬도 너의 섬이었는데 이제 나의 섬으로 바꾸자. 예, 당신들만의 섬이었는데 이제 미래의 섬으로 바꾸자. 네. 그런 국가 개조와 같은 상상력 네. 이런 거 갖다 한번 이제 얘기해 보는 겁니다. 네. 굉장히 좋은 그런 비전이자 상상력이고요. 그 요즘에 디지털 노마드 시대잖아요. 어디 직장인이 9 to 5로 어디 고정된 장소 가가지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를 이렇게 돌면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전 세계를 돌 때 어디 가서 일을 하느냐 하면은 인터넷 환경이 잘 구비되어 있고 그리고 문화 이 청년 문화 젊음의 문화 이 엔터테인먼트가 잘 뒷받침되어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그리고 환경이 좋은 곳을 찾아가지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 있어서 서울이야말로 전 세계 손꼽히는 디지털 노마드의 어떤 이 심장이 될 수 있는 지역이죠. 서울같이 자연 환경과 인터넷 환경과 교통과 모든 편의 시설이 뒷받침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서울의 그런 디지털 노마드 쪽을 결합시키면은 더욱더 뛰어난 경제 수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국가가 경제 전략을 세울 때 이 핵심 도시가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뉴욕과 LA가 그런 것이고 런던이 그런 것이고 그리고 베를린이 그런 것이고 중국도 몇 개 도시가 좌우하지 않습니까? 베이징이 모든 창업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중간춘이 그런 역할을 하듯이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 발전의 핵심은 서울이 어떻게 창업의 메카로서 다시 살아나느냐가 좌우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울이 이제 그렇게 다시 디지털 경제의 중심이 되고 서울의 실리콘밸리를 만든다고 해서 지방이 죽는 건 아니다. 이제 이 말씀 아니에요? 네. 우리가 지방에도 이제 여러 가지 지방에서도 창업 거점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만 서울이 모든 걸 뽑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울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과정에서 새로운 활력을 못 찾았는데 우선 서울이 제대로 된 디지털 생태계 갖다 한번 만들어 보고 또 그런 것들이 다른 지방으로까지도 모델에 대해서 만들어서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세계 생태계 지수 평가한 걸 봤는데 상위 20위 도시입니다. 1위가 실리콘밸리, 3위가 런던, 4위가 베를린, 7위가 테라비브, 뭐 베이징, 뭐 그래서 이제 인도의 뭐 벵갈까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다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리콘밸리에는 애초에 스탠포드 대학이랄지 UCLA랄지 이런 데서 그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네. 거의 미국의 인류 기업의 연구소들 다 거기다 무상 임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모이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생태계를 만들어준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네. 여전히 그게 제일 포인트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일자리가 어찌 될 거냐에 대해서 국민적인 이 관심이 많잖아요. 특히 자기 일자리가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 자녀, 우리 애들의 일자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걱정이 많으신데 뭐 없어지는 일자리 틀림없이 있겠죠. 단순 노동이라든가 그리고 단순 계산, 사무 보조 이런 일자리들은 없어지겠지만 그러나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서비스와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새로운 기술이 주도하는 그런 일자리들은 틀림없이 많이 생겨날 거거든요. 그 핵심이 디지털 기술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어렵게 표현하지 않고 디지털 드리븐 이노베이션이다. 디지털 주도의 혁신이다. 그리고 데이터 드리븐 이노베이션, 데이터가 주도하는 혁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듯이 이 디지털 기술이 모든 것을 바꿔 나가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때 이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일자리. 제가 90년대 PC통신 나온데를 만들고 2000년도에 아프리카 TV를 만들었을 때 그때 어디 웹 개발자가 있었으며 BJ가 있었으며 지금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자리가 없었을 때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신기술이 만들어내는 일자리들이 넘쳐나는 그런 활력이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서울의 비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하는 것은 이제 현재의 상상력이 갖고 있는 한계일 거라고 보고요. 네. 인류 역사가 증명하듯이 새로운 혁명은 새로운 일자리를 갖다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앞서가기 위해서는 정말 대한민국의 서울의 활력을 되찾고 그 서울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가 되게 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하여간 이 창업이랄지 과학이랄지 그 상상력이랄지 이런 것에 굉장히 익숙해지도록 어떤 교육과 문화를 바꿔나가고 이런 노력이 다시 이제 우리가 결합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산업화 정보화에 이어서 지능화에서도 우리가 앞서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예. 좀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쉽긴 한데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서울을 경제 수도로 만들고 그리고 그 핵심으로 여의도를 과학의 거점으로 이렇게 새로운 심장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하는 민병두 의원의 그 비전은 정말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이 서울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이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런 비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